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너는 남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그냥 사실에 입각한, 그냥 논문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티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드름 초박살편, 진짜 여드름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뭐 얼굴에 주름이 있거나 아니면 잡티가 있거나 이렇다고 해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여드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드름을 가장 빨리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것들이 여기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생겨요. 피지 문제, 각질 문제, 감염, 염증, 이렇게 네 가지 때문에 생기는데요. 자세히 말을 하자면 피지 문제만 해도 피지의 조성, 피지의 양 등등 할 말이 진짜 많지만, 정말 일단 최대한 간략하게 정말 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성과 남성은 접근하는 순서가 다른데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피부과를 가시는 게 아니라 산부인과부터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앓고 계신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건 호르몬 문제가 생겨서 남성 호르몬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고 각질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생리 주기별로 한 달마다 반복적으로 여드름이 나신다, 그게 특히나 하안부 쪽에 몰려있다 하시면 제일 먼저 산부인과부터 가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니다 라고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뭐냐면 4세대 피임약인 야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았지만 여드름 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너는 남자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저는 그냥 사실에 입각한, 그냥 논문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피임약을 많이 먹으면 막 암이 생긴다더라, 아니면 불임이 된다더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안전하다고 너무 오랫동안 나왔어. 그런 건 다 카더라니까. 정말 안전하니까 제일 먼저 산부인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라. 대신에 만 35세 이상이 흡연자이시거나 혹은 기미치료제로 트라넥삼산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이거 둘 다 혈전 위험도를 아주 조금 올려서 같이 사용하게 되면 혈전 위험도가 많이 높아질 수 있어서 복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번 산부인과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 약 같은 경우는 호르몬을 건들다 보니까 피지 문제랑 염증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난 피임약이 안전한 건 알겠고 근데 조금 꺼려지신다 라고 하신다면, 이번 5월에 밀레비라고 하는 약이 허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약이 탈모 치료제로도 유행하고 있긴 한데, 이게 원래는 여드름 치료제예요. 마찬가지로 이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건드는 거거든요. 클라스코테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성분이 마찬가지로 이런 호르몬성 여드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피임약이 너무 싫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선택지도 있다. 근데 가격이 훨씬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의사와 논문을 믿어보셔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남성과 여성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제일 먼저 먹는 피지 조절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선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꾸 재발하는 그런 미친 여드름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일정량 이상 먹으면 더 이상 여드름이 나지 않게 영구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해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퍼먹어야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도 영구적으로도 효과를 줄 수 있는 진짜 엄청난 약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는데, 간에 조금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 기형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 수유부, 그리고 임신을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이게 알려진 것만큼 진짜 엄청나게 너무 독해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악마 약 같은 게 절대 아니니까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처방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먹는 항생제죠. 미노신이 유명한데요. 얘 같은 경우는 독시사이클린,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예요. 항생제다 보니까 그 균 있죠. 여드름균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특히 화농성 여드름에 효과가 좋고, 마찬가지로 이 여드름균을 죽이다 보니까 이런 균과 염증,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얘도 문제가 조금 있는데, 사실 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앞선 먹는 피지 조절제 있죠. 이 이소트레티노인, 얘랑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가성 뇌종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뇌종양이야. 가짜라고 하니까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요, 위험한 거예요. 진짜 뇌종양 아닌데 뇌종양 증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정말 위험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꼭 한번 상담을 해서 이거 두 개를 꼭 따로따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바르는 약. 바르는 약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레티노이드. 이 레티노이드가 진짜 여러분 만능이에요. 일단 먼저 얘가 어떻게 여드름에 도움을 주냐, 얘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각질 문제랑 그리고 염증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래서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1세대가 이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었고 3세대가 이 디페린, 4세대가 아크리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 얘네가 다른 걸로 좀 더 유명하죠. 사실 레티놀, 레티날의 조상이 바로 이 트레티노인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FDA에서 인증한 유일한 광노화 회복제예요. 노화를 회복시켜줘.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런 화장품 쪽으로 너무너무 유명한데, 얘가 원래는 여드름 치료제였다. 대신에 문제는 자극이 너무 강해서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서 점점 자극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디페린을 가장 먼저 추천을 하긴 하고, 만약에 본인이 몸드름이 있다, 몸에 여드름이 있다고 한다면 4세대 아크리프를 추천한대요. 왜냐하면 다 효과가 있겠지만 특히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가장 적기도 하고, 그리고 몸드름으로 허가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전문의약품이다 보니까 꼭 한번 병원에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바르는 약 두 번째인데요, 바로 파티마겔이에요. 파티마겔이 벤조일 페록사이드 2.5%
2.5%, 그러니까 BPO 2.5%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국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약을 가지고 있으시면 똑같이 성분은 같으니까 그거 받아가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이라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어쨌든 레티노이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극이 엄청 강해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락스 같은 친구인데 그냥 냅다 세균을 공격하는 거예요. 세균들도 죽이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내 세포들도 조금씩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처음 바르칠 때는 정말 소량씩 사용을 시작해야 돼요. 앞선 레티노이드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자극이 정말 강하니까 정말 소량씩부터 아주 천천히 늘려야 돼요. 대신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각질 문제, 감염 문제, 염증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효과적인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가장 추천하는 1차적으로 권장하는 약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바르는 톡톡이라고 해서 이런 크레오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클린다마이신 약을 처방해 줬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항생제 내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랑 뭐가 같이 궁합이 좋냐? 방금 보여드렸던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랑 궁합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항생제 내성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냅다 공격하는 친구니까 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 문제도 줄여주면서 효과가 같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만 써도 좋지만 만약에 클린다마이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크레오신 종류가 있다면 같이 쓰시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앞서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추천하는 두 가지가 이 레티노이드랑 BPO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들어간 약도 있어요. 바로 에피듀오라는 약이에요. 이 약이 있는데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디페린이랑 같은 성분이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BPO도 2.5% 들어있어요. 그래서 진짜 강력하지만 마찬가지로 진짜 정말 자기가 엄청나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솔직히 저는 이 친구까지는 추천하지 않고 이 앞선 두 친구들을 점점 사용을 하시다가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게 익숙해졌다, 자극이 좀 줄어들었다 하신다면 그때부터 처방받아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1차적인 요법은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사랑하는 아젤리아 크림. 이 아젤리아 크림이 말이죠, 이 앞선 친구들이 워낙 정말 효과가 뛰어나서 그렇지 얘도 정말 효과가 엄청난 친구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던 각질 문제, 감염 문제, 그리고 염증 문제를 해결해주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진짜 두루두루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미리 발라주고 있으면 예방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났을 때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해결됐을 때 흉터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전천후로 다 도움이 되는 친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분이 아젤라산인데 이게 20% 들어있어요. 이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 수준의 농도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 의약품이다. 진짜 정말 엄청난 친구다. 대신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발림성이 구려요. 아주 구려. 보시면 하얗게 백탁이 남고 백탁이 남은 후에도 약간 버석버석하니 정말 발림성이 구리거든요. 진짜 개구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앞선 레티노이드랑 BPO처럼 자극이 어마무시하게 강한 친구는 아닌데 얘도 자극이 아주 좀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피부 자극보다도 신경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기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극보다 더 자극이 크게 느껴져. 그러니까 유독 더 간질간질하고 유독 더 짜증나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일부러 흡수를 느리게 만든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써있는 게 아젤레산 미분화라고 적혀있거든요. 이 미분화가 뭔 뜻이냐면 얘를 녹여놨다는 게 아니라 갈아놨다는 거예요. 아주 잘게. 얘를 만약에 녹여놨으면 우리 피부로 흡수가 정말 빠르게 됐을 텐데 얘를 녹여놓지 않았으니까 정말 위에서 겉에서 아주 천천히 아주 조금씩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림성이 아주 개구리지만 어쩔 수 없다.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한국에는 넣을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일본에서는 화장품 성분으로 허가가 되어 있거든요. VT나 아니면 코스트바와 같이 이렇게 아젤라산 앰플이 있어요. 이런 앰플을 사다 바르시면 발림성이 좋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 얘네 같은 경우는 원래 잘 안 녹는 아젤라산 같은 걸 녹이기 위해서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 이런 것들을 썼어요. 이런 것들이 보습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침투를 촉진시켜줘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극이 있는데 얘네들이 흡수를 너무 빨리 시키는 거야. 그래서 자극이 오히려 훨씬 강하다. 얘가 20%고 얘네가 15%인데 얘네가 훨씬 더 자극이 심하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고 싶으시면 먼저 아젤리아 크림으로 적응을 시키시고 주기적으로 쓰고 싶다 하신다면 그때 얘네들을 구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못 산다 그랬잖아요. 아니요. 사실 러마돈을 사용하게 되면 3만원쯤에 그냥 구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제부터는 약을 넘어서 영양제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 먹는 영양제 같은 경우는 둘 다 염증을 조절해줘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마지막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드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영양제는 오메가3랑 징크예요. 먼저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떻게 고르셔야 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징크, 아연과 같은 경우에는 산화 아연만 아니면 돼요. 그런데 사실 산화 아연이라고 해도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드셔도 다 도움이 된다. 대신에 막 저기 뭐 이소땡, 인레티땡, 그리고 뭐 판토땡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건강식품들은 다 치워주세요. 진짜 여러분들을 속여먹기 위해서 진짜 난리가 난 애들이야. 다음으로 화장품. 제일 먼저 디오더너리의 이 황, 썰퍼 파우더 투 크림 제품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냅다 황을 10% 넣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란 썩은 내 있죠. 그 계란 썩은 내가 나. 그래서 발림성도 개구리고 향도 개구려요. 근데 얘의 장점은 자극이 적게 관리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앞선 각질이랑 감염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아주 보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크논도 여기에 포함시키고 싶은데요. 에크논은 물론 일반 의약품이야. 일반 의약품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효과가 저 앞선 저런 친구들처럼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아. 진짜 거의 화장품 수준의 근거 수준이야. 사실 화장품 수준의 근거 수준이라고 하는 게 이 디오더널 있죠. 이 황도 은근히 근거 수준이 있기 때문에
얘랑 근거 수준이 또이또이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보조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얘도 감염이랑 염증에 조금 도움이 된다. 얘네 둘 다 효과가 엄청 크진 않지만 어쨌든 자극이 아주 적게. 사실 여드름살 피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심한 제품들을 못 바를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제품들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다음으로 나야시나마이드랑 징크인데요. 지난번에도 소개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디오도너리 제품이랑 이 아누아 제품.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피지를 조금 조절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증을 조금 조절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적으로 효과가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 아누아를 소개를 했다가 욕을 진짜 뒤지게 먹고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제품만 보자고요. 제품만. 솔직히 여러분 징크랑 나야시나마이드가 들어간 제품이 얘도 있지만 두달도 있고 코스알엑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야시나마이드 함량이랑 징크 함량이랑 다 나와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설명을 한 거야. 그리고 은근히 징크가 넣었을 때 제품이 망가지기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브링그린 징크 테카 세럼을 엄청 추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징크 테카라고 해놓고 테카는 들어갔는데 징크를 1ppm이었나? 진짜 말도 안 되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둘 다 들어간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지. 아니 제품을 소개한 거잖아요. 제품만 보자고. 어쨌든 넘어가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들은 이 약산성 세안제들이에요. 특히 여드름 기능성 약산성 세안제. 왜냐하면 알칼리 세안제 있죠. 알칼리 세안제가 뽀득뽀득하고 좋기는 해. 기분이 좋아. 그런데 피부과 교과서에도 알칼리 세안제는 여드름의 악화 요인이에요.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장벽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칼리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너무 흔들어 놓기 때문에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새 나오는 알칼리 세안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줄이기도 하고 괜찮은 제품들이 있기는 해요. 시중에 좋은 제품도 있고 나쁜 제품도 있고 다 섞여 있는데 그럴 때는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제품만 사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이 중에서도 제가 여드름 기능성 세안제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드름 기능성 세안제 같은 경우는 바하가 0.5% 들어갔어요. 바하가 0.5%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각질 정리도 좀 해주고 회전력이 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게 은근히 뽀득뽀득하게 돼요. 지금 제 집에 있는 게 이 마일드랩 제품이랑 프란츠 제품이 있는데 마일드랩 제품이 좀 더 순하고 프란츠 제품이 세정력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드름 기능성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여드름 기능성인데 약산성인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하 칼리실산이잖아요. 약산성일 때 얘가 제일 효과를 발휘하는데 알칼리 세안제인데 바하를 0.5% 넣어놨다 하면 솔직히 의미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드름에 알칼리 세안제가 또 말이 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산성이면서 여드름 기능성인 걸 알아서 고르시면 돼요. 진짜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여드름이랑 먹는 거랑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하미병 선생님이 먹는 거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다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음식 그리고 유제품 특히 IGF 성장 호르몬을 높여서 피부에서 여드름이 나게 해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름은 성장 호르몬인데 피를 크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그런 당류 있죠. 당류는 피하시고 유제품도 피하시고 하시면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진짜 마지막으로 압출이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압출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잘 했을 때 잘하면 도움이 되는데 잘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잘 할 수 있다 하시면 꼭 그 뒤에 항생제 특히나 이제 무피로신계 항생제를 발라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여드름 패치 같은 걸 붙여주셔도 좋아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드름균은 현기성이니까 여드름 패치를 붙이면 현기성이라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드름균이 현기성이라는 뜻은 현기성 환경에서도 잘 산다는 거지 현기성이면 여드름균이 다 증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밝혀졌어요. 어쨌든 여러분 압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되는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한번 또 이야기해 볼 테니까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몇 분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부디 구독, 좋아요, 하이프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끝!